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스스로가 이곳을 마지막 정착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는 자기가 살았던 거주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타지키스탄으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또 카자흐스탄으로,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한국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다수, 절대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현실적으로 이제 고려인들 다시 거주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주국에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만들었고 또 사실 발전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스템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국이 훨씬 더 한국보다 발전된 국가이다. 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갈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거주국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좋고 또 고려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정말로 절대다수의 고려인들은 한국을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씩 만나는 고려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이고 벌써 이제 10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이제 아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러시아 단어를 러시아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되는 수준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 살고 있는 안산으로 갑니다. 가면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음식을 또 먹고 싶고 또 이제 러시아 음식도 먹고 싶어서 이제 고려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고자 하면은 그분은 뭐 굳이 그 고려인 식당까지 가려고 그러냐, 한국 식당에서 밥 먹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만큼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분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힘들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실제로 이제 뭐 한국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또 한국 정부나 뭐 기관들이 제공하는 그런 뭐 서비스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뭐 사기도 당했고, 또 자기 주변에 안산에는 정말 또 다른 외국인을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국인들과의 어떤 그 관계도 또 사실 힘들었고, 그래서 초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국어를 제대로 하면서부터 이제 많은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에서의 상생의 문제. 고려인 사회가 한국 사회에 많은 어떤 위협을 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고려인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단체를 만듭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고려인 뭐 젊은 세대들 또 유년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육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분이 계속 홍보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체 이제 그런 고려인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기관을 또 맡고 계시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 그 안산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과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고려인들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또 관련된 기관들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분 소개로 이제 몇 곳을 방문했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로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혼을 했는데 물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혼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국적은 이제 거주국에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거주국에다가 이제 그 어떤 서류 정리를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떨어져 살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혼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주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야만 부부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거주국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이상한 가족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들은 가장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부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가 이제 장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혼한 이 가족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주국에서 했던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의 뭐 결혼 문화, 이혼 문화가 한국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로 장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고려인들을 뭐 일자리를 찾아주고 한국어를 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정말 8만 명 이상의 그런 숫자를 가지고 고려인들이 전국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말 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하면서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정말 새로운 단계로 인식을 해서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사실 이제 고려인들이 이 거주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으로 이주 노동을 온 외국인들은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돈을 벌면은 자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데 고려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주국으로 돌아가야 될 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기화를 해서 이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기화할 생각이 있나 이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90.5%가 기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화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고려인들이 기화 준비를 많이 합니다만 다수의 고려인들, 제가 만났던 다수의 고려인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화 시험을 봤는데 여러 번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건 사실은 고려인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 외국 국적 동포들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고려인들이 더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정말 이곳이 정말 마지막 정착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는 또 러시아에 남아있는 이런 고려인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더 확대시켜서 만들어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 고려인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발전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선을 떠나서 두만강을 넘어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또 연해주에서 정말 가축처럼 화물차에 실려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주를 당한 우리 고려인이 지금 마지막 정착지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이 했던 것처럼 정말 이주한 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우리 한국인들은 이 고려인이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고려인들이 충분히 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고려인들이 세금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살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또 현실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고려인이 한국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다시 정착할 수 있고 이곳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인의 3차 정착지는 돌고 돌아서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H2 비자를 발급을 하게 되면서부터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고려인들이 초기에 정착한 곳은 공단이 가깝고 또 무보정의 월세가 싼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와서 일을 하면서 정착의 기반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서 충분히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려인 정책은 여전히 현실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지만 정착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고려인 실태조사를 결과를 보면 고려인은 점차적으로 한국 정착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에게 가장 큰 과제는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또 소련에서 러시아어를 러시아인처럼 구사했던 것처럼 지금 고려인은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또 과거 구소련의 다양한 민족들과 상생했던 것처럼 한국인과도 상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인에게 한국은 마지막 정착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